네, 신물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뵙죠? 이 원장님들하고는. 그쵸? 네, 처음 뵙습니다. 네네. 사전에 잠깐 이제 만나뵐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우리 모두 원장님이 특히 긴장들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완전 프로분들이십니다. 이게 생방송인데 사실 네.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제 워밍업으로 우리 그 윤 원장님은 네. 여태까지 굉장히 좀 진중한 모습 예 맞습니다 윤홍일 원장님 이러던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몇 분 전에 네,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푸는 소리. 예? 네, 목을 좀 풀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잘 됐다.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 오늘 호흡기에 대한 얘기인데 목을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풉니다. 약간 고음을 하면 그게 좀 나아지는군요. 네네.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저는 뭐, 오히려 낮게. 낮게. 그러지 마. 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생방이나 잘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일단 보약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보약의 기능. 각종 이제 매스컴과 이 정보, 이 홍수 시대예요. 네. 너무 많아요. 맞아요. 어떤 약이 좋다더라, 아니면 어떤 뭐가 좋다더라, 뭐에는 뭐가 좋아.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다들 의사분들이셔, 한의사들이셔. 먼저 앉아가지고 저는 어디가 아픈데 이 약 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몸의 체질에 딱 맞는 한의학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어떤 보약이 맞는지, 음. 우리 가족들한테 어떤 한의학이 맞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필요한 보약은 뭔지, 어떤 네. 쓰임새로 또 쓰이는지.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네. 어르신들까지, 네, 그리고 또 출산 후, 출산 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또 수험생들이나 각각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 체질에 맞게끔 또 상황에 맞게끔 또 어떤 보약을 쓰는지에 따라서 네. 상황이 또 확실히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오늘 보약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약, 한약, 보약이 뭔지, 한약이 뭔지 그 차이점도 궁금하거든요. 먹어봤어야지. 이제부터는 챙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그렇죠? 네. 자, 보약과 한약. 네. 뭐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윤 원장님이 네. 네. 보약과 한약의 차이를 제가 먹어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약은 원래 네.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한약재를 사용해서 만든 약을 한약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보약은 우리가 치료하는 약을 쓰고 나서 이제 큰 병을 앓고 나서 몸을 회복할 때 쓰거나 네. 병이 오기 전에 어. 미리 예방할 때 쓰는 약을 보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딱 알겠네요. 이게 예방과 뭐 저기 예방과 치료. 치료의 목적. 치료 후에, 후에 이제 몸을 기력이 보호하는 쇠했을 거. 때 몸을 좀 수술해야 보충하는 됩니다. 수술해야 될 때. 의미로는 보약. 보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약이 필요한 거죠. 저는 한약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원장님들은 좀 드시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안지명 원장님 평소에 좀 드시고 계세요? 네, 보약 먹고 있습니다. 어떤 많이 거 드시는 드세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보약이 필요 없는 체질은 맞는데 특징이 뭐예요? 보약이라고 해서 꼭 뭐 체력을 올리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주로 먹는 보약이 공진단입니다. 공진단. 저는 매일 환자를 침을 놓으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네. 정신적인 소모가 굉장히 아, 많습니다. 아, 예.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만 네. 정신, 체력 두 개가 다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나의 정신도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허리나 어깨 근육 굳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체력이 받쳐줘야지 받쳐줘야 된다. 네. 예, 이게 굳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좀 보약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자기한테 맞는 보약을 먹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기능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드시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이 원장님은 어떤 평소에 보약 좀 드십니까? 아, 그럼요. 저도 많이 먹는데요. 네. 보약? 이제 봤더니 나는 조명바라 화장빨인 줄 알았더니 얼굴이 환하고 예쁘신 게 보약빨이었어요. 약발이었어요. 약발이었네, 약발.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보약을 주로 챙겨 드십니까? 일단 저는 자궁이 굉장히 냉하고 어혈이 많은 체질이라서 생리통도 굉장히 심해서 자궁을 보익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주로 따뜻한 계열의 보약을 많이 챙겨 먹고요. 저 역시도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 날에는 공진단을 꼭 하나씩 챙겨 먹습니다. 그 여성들한테 좋은 보약 중에 네. 또 임신 전후로 먹는 보약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중요하겠다,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보약이 있어요? 일단은 출산을 할 때는요, 네. 자연분만을 할 때에는 360개 관절이 한 번 다 흐트러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만큼 기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당연히 제왕절개를 할 때에도 뭐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기력을 보강해주면서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소모된 혈액을 같이 보충해주는 숙지황, 당귀, 청군 같은 사물탕 계열의 약재를 포함해서 그 다음으로는 출산을 하면서 자궁 내막에 여러 가지 어혈이나 남아있는 태반, 잔류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혈을 제거해주는 약재들, 네. 그 다음에 자궁의 회복을 도와주는 약재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가미를 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 자기 상황, 체질에 맞지 않는 거는 그 안만 좋은 약이라도 맞아요. 부모님한테 안 맞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맞아요.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진단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럼요. 우리 안 원장님처럼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기능을 원할 때 그렇게 콕 집어서 맞아요. 하는 게 좋죠. 그 아이들은 또 그런 보약 같은 거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요? 네. 아이들도 보약 먹을 수 있나? 저는 잘 김경식 몰라서. 씨 자녀분들은 좀 보약 내가 한약-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못 드리는데 무슨 애들이 무슨 뭐 아직까지 일단 질문 드려봐야 되겠네요. 네, 김 원장님. 아이들이 네. 필요로 하는 한약, 보약 뭐가 있어요? 아이들은 주로 이제 성장을 목적으로도 많이 아, 쓰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잔병 치레가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부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네. 태어나기를 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쓸 수 있는 이제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 그리고 성장을 늘려주는 요새 이제 환기라든지 녹용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들이 입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해서 많이 보약 처방을 받으십니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보약을 이제 먹어도 되는군요. 그러면요. 첫 돌만 지나면은 첫 돌. 예, 일반적인 식사만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보약 처방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이들도 야. 참 체질에 따라 또 첫 돌 지나고부터 관리가 가능하군요. 여러분 이제 그 돌반지 안 됩니다. 첫 돌보약. 돌보약. 친하다면은 직접 같이 가서 네. 잠깐만. 아기가 직접 가야 되잖아요. 아이가 당연히 오는 게 좋죠. 와서 네. 이제 맥도조 보고 어.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타고난 체질이 어떤지를 좀 판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기가 직접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저 돌반지 대신에 그 저기 한약 상품권을 드려야 되겠네. 너무 좋네요. 그래. 진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라는 의미에서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전투적으로 들어오신다. 뭐 연관돼 있어요? 아이, 저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결혼하십니까? 뭐 준비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뭐 준비하면 좋거든요. 네. 보약도 사실은 뭐 항상 우리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도 있듯이 네.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맞아요. 준비하는 우리 아나운서, 권혜정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보약 한약 그 관한 얘기 들었을 때 먹으면 살이 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좀 꺼려지기도 하는데 안지명 원장님 이게 정말 먹으면 살이 찌나요? 아니 왜 그걸 안지명 원장님한테 꼭 질문하세요? 아니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네. 보약을 먹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이게 거죠? 보통 제일 많이 편견을 갖고 계신 게 보약을 먹거나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나요? 네.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들 하시는데 왜냐하면 칼로리가 높을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약재마다 다 다른 다릅니까? 상황이고 칼로리 때문에 살이 찌진 않습니다. 살이 보통 찌는 이유는 지금 뭐 얘기하셨듯이 약에는 한약과 보약이 따로 개념이 정해져 있는데 주로 예전에 조선시대나 뭐 못 살 때, 뭐 6.25 시대 이럴 때 아니면 뭐 어머니 시대 때는 보약이 주로 필요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보약은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비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력이 증강이 되게 되고 식욕이. 그러면서 체력이 올라가면서 이게 좋아지는 거였기 때문에 먹으면 살이 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현대인들은 뭐 칼로리가 부족하거나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폐가 부족하면 폐에 보강이 되는 약 아니면 신장이 부족하면 신장에 보강이 되는 약을 한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뭐 살이 찐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오히려 요즘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약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십니다. 이야, 이거 정말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고 네. 많은 분들이 그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귀가 솔깃해요. 그렇죠. 한약 먹고 살찌지 않겠어 그러는데 그럴 걱정이 전혀 없겠네요. 네, 오히려 네. 다이어트 관련해서 한의원을 많이 찾는다고 하시니까요. 저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다녀왔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네. 돈 꽤 썼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야죠. 자, 그리고 이 보약을 먹을 때 이 타이밍이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특히 이게 봄하고 가을에 많이 이 보약을 드시는데 그게 특별한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봄, 가을에 보통
보약을 많이 드시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보통은 봄하고 가을은 환절기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잘 걸리고 또 체력도 소진되고 춘곤증 또 가을에는 이제 기침 이렇게 많이 달기 때문에 네. 보약을 드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약은 예방 목적이나 치료 후에 또는 항암 수술 후에 이렇게 몸을 중요하죠. 회복하는 쪽에 네. 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크게 질환을 치료하고 나서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드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우리 김경식 아나운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전문가한테 자문 받고 진료 받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리고 전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갑자기 아나운서가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처방을 네. 받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니까요. 그 약발이 잘 들려면. 다 의사들이야. 뭐 인터넷이고 뭐고 다 정보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자, 요즘은 사상 체질도 본인이 태양인인 것 같은데 서양인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단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거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사실 체질을 네네. 진단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설문지, 한 30분 정도 하는 설문지도 하고, 문진. 마지막에 약까지 써본 다음에 그 반응을 관찰해야지 그 체질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 아까 산전, 네. 산후, 그리고 또 각기 다양한 그 상황에서 먹어봤는데 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보약을 한번 좀 줘야 되겠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어떤 보약이 될까요? 좋을까요? 대표적인 수험생 보약으로는 총명탕이 있는데요. 총명탕. 은 되게 간단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지, 석창포, 복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뇌세포의 신진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향공진단도 역시나 수험생 보약에 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향은 BBB라고 해서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짝 스퍼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양공진단을 같이 복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2주는 이제 그러니까 짧은 단기간에는 이제 사양공진단이 좋고 네. 조금 이제 꾸준하게 수험생들에게 꾸준하게 먹으려면 한 1년 정도를 두고 먹으려면 그건 또 따로 있나요? 그것도 체질에 맞춰서 네. 그거는 본인이 이제 체질이구나. 약한 부분에 맞춰서 체력을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보약을 따로 한의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받는 게 네. 좋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체질에 따라 맞추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머니 사정에 맞추는 게 맞습니까? 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주머니 사정에 맞춰.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윤 원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실 비싼 재료가 더 몸에 좋은 건지.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한테 더 잘 해드리고 싶은데 난 주머니가 이거밖에 없어서 건강을 더 못 챙겨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상관관계가 어떻게 맞아요. 되나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네. 나의 사정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양이 가장 고가고요. 그 다음에 녹용이고요. 그리고 인삼, 그리고 나머지 뭐 당귀, 청궁, 작약 이렇게 이제 급수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걸 가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라면 네네. 녹용을 써야 할 때 구기자 녹용을 써서 보혈을 하는데 그 녹용 대신에 백강잠을 초에서 쓰면 녹용의 효과를 버금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여성의 보약 중에 녹용을 쓰고 팔진탕을 써서 보혈 보기를 해준다. 이걸 못 쓸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개구리를 끓여서 먹었습니다. 예? 선명이라 그래서 잘 운다. 개구리를 먹어요? 네, 개구리를 생강대추와 달여서 드시면 여성의 몸에 그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용 개구리겠죠? 그렇죠. 예. 어렸을 때 개구리 안 잡았어요. 나는 많이 잡았는데 먹는 개구리. 먹는 개구리?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의사는 그 사람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를 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우리 윤 원장님이 이거 사실 천기누설 아닙니까? 이거 얘기해도 괜찮은 겁니까? 자,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한약, 보약에 대한 좋은 얘기 말씀 많이 진짜 해주셨는데 명의는 그런 분이 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약, 한약에 따른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한약 부작용이 또 걱정이 되긴 해요. 네. 네, 한약은 주로 이제 생약제제, 그러니까
이제 뒷산에서 캘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나 아니면 동물성 약재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약을 드시는 거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기력이 너무 허하신 분한테 너무 진한 보약을 쓴다든지 네. 하면은 흡수 자체가 안 되시거든요. 아,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네. 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의 체질에 흡수가 그리고 소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약을 드려야지만 흡수가 돼서 체력이 되살아날 수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진한 보약을 썼을 때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아까 저희가 자꾸 뭐 체질 말씀드렸는데요. 열성인 분들한테 너무 뜨거운 약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과하죠? 과해서 열이 올라와서 막 되게 불편해하실 수 있고 한성 그러니까 몸이 차가우신 분들한테 차가운 약재들을 너무 많이 쓰면은 뭐 배탈이 난다든지 설사가 난다든지 손발이 차가워진다든지 이러한 냉증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체질에 맞게 네. 본인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보약을 써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하는 거가 체질에 맞게 본인에 맞게 약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의사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요. 또 어린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고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약도 아이들은 귀룡탕, 당귀, 녹염 간단하게만 쓰고요. 나이가 드시면 또 십전대보탕이라든지 보존기탕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연령과 나이를 구분해서 잘 쓰게 되면 또 그리고 지금 김난식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속이 차냐 더우냐를 또 구별해서 잘 쓰면 부작용은 없습니다. 자연산을 드시겠습니까? 양식을 드시겠습니까? 양식을 드시겠습니까? 인공산을 드시겠습니까? 자연산이 좋습니다. 자, 한정수량, 아, 홈쇼핑 훅 빠져드네. 그러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오버해서 얘기 드렸지만, 네. 사실 우리 윤 원장님 말씀이 저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정말 명의는, 그런 분들이 꼭 고가의 네. 재료들만 다 고치고 효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고 체질에 맞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요걸 다 상황에 막 고려를 해서 맞아요. 섬세하게 상담을 해서 맞게끔 딱 처방을 해주고 그게 제일 좋잖아요. 네, 고민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후련합니다. 네. 이런 환절기에 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한약재는 뭐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 체질에 따른 거 말고요. 네. 공통적으로 유하게. 아니 그러니까 도움될 수 이게 있는 요즘 한약재는 먹는 뭐가 것이 있을까요? 너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꼭 요 한약은 꼭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안 원장님?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한약재가 뭐가 있을까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을 얘기하면은 쉽게 일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 야, 약을 이것도 명언이다. 오. 혈압약을 먹는데 네. 내가 혈압이 낮다고 무난하게 아무거나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네.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자기 몸에 맞춰가지고 그 혈압도 약이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는 상태이고 한약도 한약재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나는 이때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지 하는 약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얘기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 기능은 거의 건강기능식품 기능 이하 네. 정도만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얘기네요. 네. 이 한약과 보약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허투루 보지 않아요. 어떤 약, 그 떨어져 있는 국화잎도 이게 명의의 의사는 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꼭 뭐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한약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면은 체력 관리, 체력 그래요.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도 이번 겨울에는 한약을 먹으면서 체력 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